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은 저희 자격시험엔 전산 세무 2급 자격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출발합니다.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서 과연 회계 변경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존에 처리하고 있던 회계 처리 방법을 현재의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계 정보 자체는 회계 정보가 가지는 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회계 정보가 가지는 비교 가능성, 다시 하겠서 기존 처리하고 있던 방법과 앞으로 처리하고 있던 방법이 같을 때는 비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중간에 회계 변경을 해서 회계 처리 방법이 바뀌었다면 당연히 비교 가능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건 회계 처리 방법을 바꾸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계 변경에 대한 사유를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이 회계 변경이 정당하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을 꼭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회계 변경은 회계 정보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회계 변경이 정당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는요, 먼저 합병, 사업부에 대한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산업이 채택한 회계 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이러한 경우를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업 회계 기준이 개정되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변경이 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발생한 경우도 회계 변경의 사유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세법의 개정,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회계 정책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건, 이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회계 정책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자격시험에 회계 변경의 정당한 사유인 것, 그렇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문제 많이 물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이 무엇인지, 추정의 변경이 무엇인지 그 자체보다는 어떤 항목이 정책의 변경이고 어떤 항목이 추정의 변경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회계 정책이라고 하는 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 회계 기준과 그 적용 방법을 회계 정책이라고 합니다. 크게 신경 쓸 내용은 아니시고요. 이러한 회계 정책의 변경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 정책, 회계 처리 방법을 다른 정책,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회계 정책의 변경에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혹은 유가증권의 취득단가에 대한 산정 방법을 바꾸는 것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처리에 대한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 한번 넘어가 본다면, 회계 추정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법에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측정치에 대한 추정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합리적인 회계 추정은 재무제표 작성에는 필수적이다. 다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대로 된 회계 추정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매출 채권이 존재하고 대손을 추정을 합니다.
전체 매출 채권에 대해서 예컨대 1%의 대손을 추산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1%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 정도일 것이다라는 바로 추정치가 되죠. 그러한 수치를 우리는 회계에 대한 추정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회계 추정 자체가 합리적으로 되어져야지만 재무제표를 신뢰성 있게 작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회계 추정은 방금 설명드린 대손에 대한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에 따른 자산의 평가,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이나 잔존가액인데, 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은 당연히 추정 맞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감가상각하는 방법요. 우리가 유형자산이건 무형자산이건 자산의 가치 감소분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죠. 정액법, 정율법 혹은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의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감가상각 방법인데 왜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얘를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느냐. 사실은 과거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죄송합니다. 과거에는 감가상각 방법을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업회 기준을 변경하면서 아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책이 아니라 무엇이다. 추정이다라고 변경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유형자산이 사용하면서 가치가 줄어든다. 그 자체가 추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감가상각 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이다. 저희 자격시험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섞어놓고 보기 중에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 추정의 변경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이 감가상각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무엇이다? 추정의 변경이다.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회계 변경의 내용이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하다라고 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요건 꼭 기억을 해 주실 내용입니다. 자, 회계에 대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이론적인 특성보다는 정책의 변경에 어떤 것들이 있고 추정의 변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회계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회계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소급법. 두 번째는 단기 일괄 처리. 세 번째는 전진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회계 처리에 대한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은 과거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 과거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수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소급법이라는 건 회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과거 재무제표 수정하고요. 현재 재무제표까지 수정을 합니다. 반면에 단기 일괄처리법은요. 과거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기에 현재 작성된 재무제표는 수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소급법과 단기 일괄처리가 어떻게 다른지가 구분되시셔야 되고요. 마지막 전진법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하면 과거 재무제표도 수정하지 않고 현재 재무제표도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진법은 예를 들어 오늘 7월 1일 날 우리가 예를 들어 7월 1일 회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7월 1일 이전의 자료에 대해서 7월 1일까지의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을 하지 않고요.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부터 수정을 한다, 변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분할 건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냐 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소급법은 과거도 고치고 현재 것도 고치니까 뭐가 유지가 되냐? 비교 가능성이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재무제표와 현재 재무제표에 뭐가 동일하다? 회계처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죠. 다만 과거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성은 떨어집니다. 재무제표가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반면에 단기 일괄 처리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가 되지만 뭐가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죠. 왜? 과거와 현재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죠. 전진법 역시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방지될 수 있다는 특징이, 그러니까 과거 재무제표를 자의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방법 바꿨다? 그 현 시점 이후부터 바꾸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유지가 되고 이익에 대한 악의적인 조작도 방지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겠죠. 과거와 현재 처리 방법은 다릅니다. 자, 결론을 말해서 회계 처리 한번 살펴보면 소급법은요, 새로운 방법으로 소급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 수정하는 것이 과거 것도 고치고 현재 것도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잉여금에 반영을 한다라고 나오고요. 자본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반면에 단기 일괄 처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소급 수정을 하는데 정기 재무제표가 아니라 뭐만? 단기 재무제표만, 현재 재무제표만 수정합니다. 이 경우는 단기 손익의 변경값을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한다. 반면에 전진법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만 방법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 기본적인 자격시험에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 전진법을 비교하는 문제에 대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을 때 이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으로 많이 처리를 하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물론 두 방법의 중간 단계인 단기 일괄 처리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계 정책은 소급법 중요한 것이다. 회계 추정은 전진법 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회계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그렇다면 그와 연결된 회계 오류를 살펴볼 건데, 회계 오류는 과거 혹은 전기 이전의 재무제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단기에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 회계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오류가 중대한 오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리 결과가 다릅니다. 회계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대한 오류냐 아니냐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먼저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영업 외 손익으로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중대한 오류다라고 한다면 잉여금 수정, 즉 자본 항목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상에서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수정 손실이라는 계정을 조회하시면 300번대 코드 번호도 나올 거고요. 900번대 코드 번호도 나올 겁니다. 차이점이 중대한 오류는 자본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3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900번대 코드를 써서 영업 외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중대하냐, 어떤 내용이 중대하지 않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재무제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중대한 오류, 금액이 크다, 중대한 오류, 그렇지 않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판단하는데, 뭐 금액이 크다 작다라는 건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저희 자격시험에는 명시가 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본다, 아니면 중대한 오류로 본다 라는 내용이 제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중대한 오류는 자본으로 300번대 코드로, 그렇지 않는 건 900번대 코드로 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유형, 출제 유형 확인해 보시고 회계 처리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는요, 전산 세무 2급 96회 이론 문제인데,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잘못된 거 물었죠. 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률 1%가 되건 2%가 되건 이건 예상 수치이기 때문에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동그라미. 그렇죠.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회계 추정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정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발생했을 때는 회계 추정보다는 누구를 먼저? 정책의 변경을 먼저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2번도 맞는 말이고요.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게 정책인지 추정인지 잘 모를 때는 뭐로 본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고 추정의 변경으로 보셔야죠. 자, 문제 3번의 답은 3번입니다. 4번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회계 변경한다? 우리가 세법이 바뀌어서 이익 조정을 근본 목적으로 회계 변경을 하는 건 정당한 회계 변경이 아니다 라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고요. 문제에서 틀린 거 물었으니까 몇 번이 답이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3번이 정답입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해 주시고 다음 문제 보실까요? 천산세무 2급 100회 출제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맥이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동일한 걸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증가돼?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우리가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2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들 때는 무엇으로?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그렇죠.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연도 개시일부터 그 회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 효과를 당해 연도 개시일 1월 1일부터 처리하는 것 이건 소급법이 아니라 당기 일괄 처리 방법입니다. 자, 문제 3번이 틀렸고요. 4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기업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추정치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을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문제 답은 3번이고요. 기본적으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소급해서 한다라고 한다라는 건 그 이전부터 바꾸는 거죠. 네, 회계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것, 단기 일괄 처리인 경우가 올해 1월 1일부터 처리하는 내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신 대로 회계 기본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소급법과 단기 일괄 처리와 전진법에 대해서는 구분을 조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세무 2급 104회 문제입니다.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회계 정책의 변경은 회계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고, 회계 정책은 한 번 더요. 방법이 바뀌는 거고,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법을 적용을 해? 소급법을 적용해서 정기 재무제표도 수정하고 단기 재무제표도 수정을 합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전진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정당한 회계 변경 아니죠. 세법은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회계 변경을 보지 않습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전진법을 쓰게 되면 과거 재무제표나 단기 재무제표 수정하지 않고 현재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 처리 방법, 회계 처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방법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문제 답은 3번이고요. 자, 우리 객관식 문제 좀 살펴보셨고 관련된 회계 처리 예제 한번 보실 건데 정기오류 수정 손실이 있고 정기오류 수정 이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시고요. 단기 이전의 내용에 대한 오류가 올해 확인되었을 때 정기오류 수정 손실이나 수정 이익을 쓰는데 사실은 이 회계 처리보다 중요한 건 코드 번호를 300번을 쓸 것이냐 900번을 쓸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오류 자체가 중대한 오류다라고 한다면 300번대 코드를 그쵸? 자본으로 잉여금을 수정합니다. 중대하지 않은 오류다 그러면 900번대 영업 외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관련 예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보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보험상사는
전기에 파산해서 이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자, 회수가 불가능하면 외상매출금을 줄이면서 대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게 아니라 언제 해야 되는 것을 전기에 해야 되는 거 그걸 장부에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전기에 하지 못한 뭐를 전기에 발생한 오류를 올해 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전기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자, 조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외손익 900번대 항목을 쓰라는 거죠. 자, 먼저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먼저 감소시킵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이걸 차변에 전기에서 잘못된 걸 올해 수정을 했으니까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차변이죠. 비용 수정 손실을 쓰셔야 되고요. 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은 영업의 손익인 900번대 코드를 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기본적인 회계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는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회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장부에 반영되게 되는 소급법, 단기 일괄 처리, 전진법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게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관련된 예제 문제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카페나 전화번호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